오늘의 영상은 2살 미만의 아이가 있는 모든 부모님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인재무설계사 캐니정 파이낸셜 플래너입니다. 제가 공인재무설계사로서 17개월 된 저희 딸의 미래를 위해 리서치해보고 실전 경험을 토대로 선택한 플랜들 오늘 공개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플랜들은 총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 중에 2가지를 선택해서 저축 및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아이의 미래를 위해 저축 그리고 투자를 생각하시는 모든 부모님들과 할아버님, 할머님들, 늘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자산과 가계부를 꼭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여유 자금이 얼마인지, 이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닌지, 그리고 현재 자녀를 위한 플랜보다 본인의 은퇴를 먼저 더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절대 하지 마셔야 하는 것 중 하나는 자녀를 위한 목돈과 학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본인들의 은퇴 플랜을 희생시키는 일입니다. 실제 손님분들을 만나보면 자녀들의 학자금 대출은 하나도 없지만 부모님들의 은퇴 준비가 되지 않아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받으셔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자녀분들이 경제적으로 부모를 서포트해야 함과 동시에 본인의 가정을 꾸려야 하고 본인의 자녀 또한 책임져야 하는 상황들은 절대 막아야 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꼭 기억하셔야 하는 건 제가 설명드리는 전반적인 세금 혜택들은 Federal Tax에 대한 얘기이고 State Tax는 각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따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들여다볼 어카운트는 미국에서 가장 흔히 알려져 있는 529 플랜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어서 529 플랜은 우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혜택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리스트에서 529를 절대 빼지 마세요. 우선 519 플랜의 장점은 학자금 목적의 어카운트이기 때문에 이 어카운트에 쌓인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게 되어 학비를 위한 forced savings 역할을 하며 교육비라는 명확한 목적에 맞춰 targeted distribution을 해야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K-12, 즉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12학년까지 qualify expense로 매년 만불까지 사용 가능하셨고 2026년부터는 이 금액이 2만 불로 올라간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주에서 519 플랜으로 들어가는 금액에 대한 텍스 디덕션 혜택이 있다면 이 디덕션 또한 상당한 베네핏입니다. 그리고 이 어카운트에서 자라나는 이자는 매년 세금 보고를 안 해도 되는 텍스 디퍼럴 베네핏도 있고 이 돈을 교육비로 사용한다면 인컴 텍스를 안 내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학자금으로 다 활용을 못하더라도 둘째나 셋째를 위해 아니면 앞으로 둘째나 셋째 계획이 있으시다면 혹은 다른 베네피시어리로 지정하여 양도할 계획이시라면 519 또한 여러 자녀들을 위한 좋은 플랜입니다. 또한 남은 금액의 토탈 35,000불까지를 나중에 자녀 이름으로 만든 Roth IRA 어카운트로 롤오버 가능합니다. 하지만 519 플랜이 적어도 15년은 오픈이 되어 있어야 하고 35,000불을 한 해에 한 번에 옮기지 못한다는 단점, 그리고 자녀가 인컴이 없으면 Roth IRA 오픈을 하지 못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꿀팁 하나를 드리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519 플랜을 그분의 명의로 개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상황에서 자녀가 팝사를 작성하면 519 자산이 스튜던트 에이드 인덱스에 아예 포함되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들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부모님 이름으로 오픈을 하신다면 5.64%가 팝사 작성할 때 스튜던트 에이드 인덱스에 포함이 됩니다. 엄청난 퍼센테이지는 아니지만 SAI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K-12로 Qualify Expense를 통해 페더럴 쪽에서는 세금과 페널티를 안 내고 애뉴얼 리밋만큼 사용이 가능하지만 모든 스테이트 룰은 다르고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는 K-12로 사용을 하더라도 페널티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스테이트에 어떠한 베네핏이 있는지 확인을 원하시면 디스크립션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만약 519로 교육비로 다 쓰지 못하고 Roth IRA로 옮길 수 있는 35,000불까지 옮긴 뒤에도 돈이 남아 다른 용도를 쓰고 싶으시다면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과 페널티가 발생합니다. 또한 Roth IRA 이전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2025년 기준으로 매년 최대 7,000불씩만 가능하고 아이가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Roth IRA 어카운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단점들도 있기 때문에 간혹 많은 분들이 529 플랜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팝사 신청할 때 불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팝사에 영향을 안 주더라도 나중에 자녀를 프라이빗 스쿨로 보낼 계획이 있으시다면 CSS 프로파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들여다본 플랜은 UGMA 또는 UTMA입니다. 저는 이 플랜도 활용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플랜은 아이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팝사 신청할 때 스튜던트 에이드 인덱스의 20%가 적용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어그마 어트마는
쉽게 말하자면 자녀의 이름으로 어카운트를 오픈하고 부모가 보호자로서 자녀가 성인 만 18살 또는 21살이 될 때까지 현금, 투자자산, 부동산 등 자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제도입니다. 이후 자녀가 법적 성인이 되면 이 어카운트의 전체를 자녀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자산들은 irrevocable gift이기 때문에 한 번 주어진 자산들은 다시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고민되고 걱정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저희 플래너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5대5로 갈립니다. 어떤 플래너와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주는 선물은 선물에서 끝나야 하고 성인이 된 이후 그 자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전적으로 아이의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 또 다른 플래너와 부모님들은 그래도 18살, 21살은 아직 큰 금액의 자산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에는 아직 미성숙한 나이이고 실수나 충동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돈에 대한 개념과 교육을 시켜주겠지만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18살, 21살이라는 나이는 아직 미성숙한 나이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꼭 대화를 하셔서 현명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플랜을 선택하시는 부모님들은 첫째, 나중에 스튜던트 에이드를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으신 분들, 둘째, 학자금 준비가 목적이 아닌 아이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자산을 넘겨주어도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full 컨트롤을 가져도 괜찮다고 판단하시는 부모님들입니다. 세 번째 플랜은 본인 이름으로 오픈하는 브로커리지 어카운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플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제 이름으로 주식 어카운트를 하나 더 오픈하였습니다. 다만 이 어카운트의 목적은 우리 딸의 미래를 위해서이기 때문에 아예 별도로 다른 브로커리지 어카운트를 선택했습니다. 찰스 슈왑, 피델리티, 뱅가드, 로빈훗 등 여러 회사들이 있고 제 기준으로 앱으로 쉽게 사용이 가능하고 문제가 있을 때 커스터머 서비스가 가장 좋은 두 곳을 저는 선택했습니다. 제가 주식을 제일 먼저 선택했던 이유 중 하나는 주식은 매달 안 사도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고 첫 아이를 키우느라 어떠한 금전적인 이머전시가 일어날지 예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 달에 얼마를 커밋하기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 투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우선 주식으로 투자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 가능한 인더스트리를 고민해보고 리서치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국민템 ETF도 포함을 했습니다. 이왕의 주식 어카운트를 선택했다면 UGMA, UTMA 안에서 준비해서 FAFSA SAI의 약 20%가 반영되는 것보다 제 이름으로 준비해서 SAI의 최대 5.64%만 반영되도록 하는 편이 더 이득이고요. 우리 딸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도 오너십을 꼭 안 바꿔줘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오너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떠나도 우리 딸이 이 어카운트를 물려받았을 때 스텝업인 베이시스를 적용해서 그때 가서 모든 주식을 팔아도 아무런 캐피털 게인 텍스를 안 내도 된다는 장점을 생각해봤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단점이라 하면 제가 이 어카운트의 주인이기 때문에 제 딸에게 주고 싶지 않으면 안 줄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 됩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딸에게 자산을 어떻게 이전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시기가 되었을 때 저와 제 와이프가 딸에게 애뉴얼 기프팅을 해줄 수 있는 만큼 기프팅을 해줄 계획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딸에게 기프팅 해주는 주식은 제가 처음 산 주식의 커스트 베이스가 그대로 딸에게 옮겨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100불에 산 주식이 500불까지 자랐고 그 주식을 딸에게 기프팅해서 딸이 바로 판다면 우리 딸은 400불에 대한 long-term capital gain tax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cost base가 딸에게 옮겨가지만 제가 주식을 들고 있던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면서 옮겨진다는 점입니다. 즉, 제가 1년 이상 들고 있던 주식을 딸에게 물려준다면 우리 딸이 그 주식을 바로 팔았을 때 long-term capital gain tax 트리트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금액이 필요한 시기가 온다면 그 해에 맞는 텍스 플래닝을 통해 최대한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주식을 팔아서 그 자금을 마련해 줄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저축성 생명보험 플랜입니다. 제 딸을 위해 이 플랜을 제가 설계해서 오픈했는데요. 제가 오너이고 딸이 인슈어드로 플랜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데스 베네핏 용도가 아닌 저축 그리고 앞으로 필요할 리빙 베네핏을 생각해서 설계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몇 달간 주식 어카운트로 투자 금액을 꾸준히 유지해보고 저희 가정의 생활 패턴과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라 판단이 되었을 때 이 저축성 생명보험을 시작했습니다. 저축성 생명보험을 두 번째로 오픈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 아이가 30, 40대가 되었을 때 목돈을 만들어주고 싶었고 이 돈이 필요하다면
인컴 텍스나 캐피털 게인 텍스를 걱정하지 않고 돈을 찾아 쓸 수 있는 어카운트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선택한 보험 상품은 피 자체가 첫 10년에 많이 빠져나가는 프론로드형의 생명보험인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에게 이 어카운트를 물려줬을 때 초반에 나가는 피들은 다 제가 부담하고 난 후에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우리 딸이 성인이 되어서 또 다른 생명보험을 더 필요로 하겠지만 지금 제가 준비해준 생명보험 플랜이 아주 좋은 파운데이션이 될 겁니다. 생명보험 플랜의 가장 큰 단점이라 하면 첫 번째, 정기적으로 매달 혹은 매년 내야 하는 프리미엄 부담. 두 번째, 순수 원금이 저축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비로 빠져나가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세 번째, 단기 저축이 아닌 장기 저축 플랜. 마지막으로 손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설계된 보험은 저축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혹은 받으실 수 있는 이자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막상 플랜을 하려고 하면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거나 목돈이 필요하거나 텍스 측면에서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심플한 방법으로 플랜을 맥스아웃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중에 아이가 커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오면 그때에는 저나 제 와이프 비즈니스에서 간단한 알바를 시켜 월급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때 지급하는 월급은 마켓플레이스에서 주는 샐러리에 비교해서 합당한 급여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월급을 활용해서 Roth IRA 어카운트를 오픈할 계획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대부분의 우리 이민 1세대 부모님들은 금융정보가 부족했던 시절에 미국 생활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온전히 자녀들을 서포트해 주시는데 올인을 하셔서 본인들을 위한 준비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 누구 하나라도 제대로 된 상담을 통해 본인들의 준비를 먼저 해야 한다는 쓴소리를 해드렸더라면 아마 저희 부모님들도 지금보다는 더 좋은 은퇴 생활을 하고 계실 겁니다. 가장 큰 예로 캐시 비즈니스가 많던 예전에는 세금 보고를 최대한 안 하는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텍스 파일링을 했는데요. 그분들은 결국 적은 금액의 소셜 시큐리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세금을 줄이고 그 돈으로 재투자를 잘해서 돈을 키웠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 돈을 재투자보다는 다시 사업으로 넣고 자녀를 위해 사용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많은 손님들을 상담하면서 배우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하나뿐인 우리 딸에게 절대 물려주지 말아야 할 것은 빚, 그리고 저희가 준비하지 못한 은퇴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것은 또 다른 금융 상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제대로 된 금융 상담입니다. 2026년 새로 시작하시면서 꼭 가계부도 정리해 보시고 자산도 정리해 보시고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금융 상담 받으셔서 2026년도에는 더 좋은 선택들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